안녕하세요. 채용관리 솔루션 그리팅을 운영하고 있는 두들린에서 피플팀을 맡고 있는 송민호입니다. 저희 그리팅에서 준비한 첫 번째 웨비나인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웨비나 주제는 스타트업 채용 브랜딩으로의 여정입니다. 요즘 채용하면 거의 전쟁 수준이라는 거 많이들 공감하고 계실 텐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채용 담당자분들께 힘내시라고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채용이 이렇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채용 브랜딩이다 또는 채용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채용 브랜딩은 뭐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맞는지 저부터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고민이 많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는 사전 신청해 주신 분들께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요. 혹시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보내드린 링크로 오늘 웨비나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를 위해 채용 브랜딩 맛집으로 소문난 두 회사의 연사분들을 모셨습니다. 바로 라포랩스 그리고 111%의 연사분 두 분을 모셨는데요. 라포랩스의 이은빈님께서는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는 채용 브랜딩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111% 김영경님께서는 채용 브랜딩 실험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Q&A 질문 시간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오늘 첫 번째 웨비나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저희도 이벤트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그리고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치킨 기프티콘을 마음껏 선사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라포랩스의 이은빈님의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는 채용 브랜딩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리팅 웨비나 스타트업 채용 브랜딩의 여정에서 첫 번째 세미나인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는 스타트업 채용 브랜딩 세미나를 맡은 라포랩스의 이은비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려볼게요. 저는 4050 여성분들을 위한 패션 플랫폼 퀴닛을 필두로 4050 세대의 모바일 경험을 바꿔나가는 스타트업 라포랩스의 탤런트 리크루팅 파트너로서 제품팀 채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품팀의 채용이기 때문에 이게 테크 채용처럼 엔지니어 채용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엔지니어를 포함해서 디자이너, PO, QA 애널리스트 등 프로덕트를 만드는 포지션을 전부 다 채용을 하고 있고요. 라포랩스에 합류한 지는 약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라포랩스에 합류하기 전에는 이제 엔카닷컴이라고 하는 자동차 거래 온라인 플랫폼 회사에서 다녔었고요. 이때는 인사총무팀 팀원으로서 인사 전반에 대한 경험을 쌓고 라포랩스로 합류하였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이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저도 라포랩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에 뛰어들면서 채용 브랜딩이 대체 뭐지?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2021년도 7월에 라포랩스에 합류해서 10개월 동안 이 채용 브랜딩이 대체 뭘까? 그리고 어떻게 시도할 수 있었을까? 고민해왔던 것들을 모두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세션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준비한 이야기의 목차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제가 합류하던 당시의 라포랩스의 상황을 이제 시리즈 A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소개해 드리려는 게 두 번째 세션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했었고 그걸 어떻게 액션을 취했었는지 그것을 유니콘 같은 채용 브랜딩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목부터 약간 스포이기는 한데 이 이야기의 결론을 소개해 드려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시리즈 A 스타트업입니다. 제가 조금 더 합류 당시의 라포랩스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페이지인데요. 먼저 라포랩스는
이제 2020년도 5월에 법인 설립한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로 딱 만 2년이 된 정말 초기 스타트업이고요. 2020년도 9월에 4050 여성 패션 플랫폼 퀴닛을 런칭하면서 아무래도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20, 30대를 타겟으로 하고 40, 50대 분들이랑 서비스가 많지 않았다 보니까 서비스를 런칭하자마자 정말 가파르게 성장을 해서 2021년도 1월에 시리즈 A 투자를 받고 그해 5월에 구글 스토어 쇼핑에서 1위를 찍고 다시 6월 달에 추가 투자 100억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 시기에 라포랩스에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깨달았던 거는 투자의 꽃말은 채용이다. 실제로 당시 라포랩스가 이제 전사 50명이었고 그 중에서 제품팀이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그리고 제품팀 외의 분들 사업팀이시고 저보다 한 달 앞서 입사하신 채용 담당자, 사업팀 쪽에 채용 담당자분이 계셨는데요. 어쨌든 제품팀의 채용은 저 혼자서 해야 했고 연말까지 한 30명 정도를 추가 채용을 계획했던 상황이라서 채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 제가 합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채용 담당자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라고 돌아보기 전에 어떻게 다른 대기업, 중견기업과 초기 스타트업의 채용 인프라가 다를까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먼저 이제 제 전 직장이기도 했고 중견기업, 대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채용 사이트는 갖춰져 있어서 오퍼레이션 지원을 받는 어떤 오퍼레이션들이 잡혀 있었고 네임 밸류가 있어서 채용을 열면 어느 정도 유입이 있고 채용 시스템이나 ATS나 어떤 채용 프로세스들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고 무엇보다 인력 측면에서 인사팀, 채용팀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고 특히 요즘 대형 IT 스타트업들은 막 채용 담당자들만 30명, 50명씩 이렇다는 얘기도 듣는데요. 사실 초기 스타트업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일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을 확률이 매우 높은 환경이 초기 스타트업이 아닐까 싶고요. 특히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이 회사의 첫 번째 채용 담당자거나 아니면 한 분, 두 분 있거나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달랐던 점은 저는 이제 채용 일을 맡았을 때 이제 전 직장에서는 내가 성과를 못 내면 어떡하지에 대한 어떤 긴장감과 두려움이었다면 라포랩스에서는 내가 채용을 못해서 망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꽤 자의식이 충만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다.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프라를 짚어봤을 때 정말 초기 스타트업은 없는 걸 찾는 것보다 있는 걸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오히려 뭐가 있으면 더 놀라울 정도로 뭔가 광야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스타트업에 합류하신 분들은 하고 싶은 일이 정말 있으셔서 합류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걸 하고 싶었고 또 어떤 걸 했고 또 어떤 걸 할 수 있었는지를 조금 더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물론 이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모든 채용 담당자분들에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스타트업 채용 담당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굉장히 짧은 버전으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채용 오퍼레이션이 이제 상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체감하기에는 상시로 한 30개, 40개 정도 포지션이 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졸 신입 공채가 아니라 스타트업 버전의 공채가 한 번씩 진행이 되고 거기에 각 채용 프로세스를 항상 운영해야 되고 지원자분들 대응해야 되고 또 이거 채용 컨텐츠 측면에서 이제 채용 공고도 리뉴얼해야 되고 채용 사이트도 제작 관리하고 SNS 기능 운영하고 컨텐츠 만들고 또 그냥 오퍼레이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채용 프로세스를 고도화해서 그리팅과 같은 ATS를 도입하기도 하고 또 자플랜 이런 데 면접 리뷰 잘못 올라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인터뷰어 가이드도 만들어서 배포해야 되고 또 TO, 인건비, 비용, 데이터 정말 많은 일들을 스타트업 채용 담당자들은 아마 되게 적은 인력으로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니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 리소스는 한정되어 있는데 뭐부터 시작해야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마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 저의 당시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저는 라포랩스에 합류하자마자 가장 먼저 채용 공고를 갈아엎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채용 담당자분들께서 공감하시겠지만 채용 공고야말로 채용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고 특히 최근에는 최근이 아니죠. 텍스트만 가지고도 채용 공고를 올릴 수 있는 채용 플랫폼들이 있다 보니까 채용 공고가 있어야지만 채용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라포랩스에 입사해서 한 2, 3일 만에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JD를 리뉴얼하는 걸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용 사이트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채용 공고와 달리 채용 사이트는 이렇게 입사하자마자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채용 사이트를 풍성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회사 전반 일하는 방식, 문화, 팀에 대해서 두루두루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단기간에 하기는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채용 사이트는 채용의 어떤 집 사기 전에 모델하우스에 가서 이 집 구성 어떻지라고 보는 것처럼 좀 회사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큐레이션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공수가 많이 되더라도 꼭 이거를 제가 채용 사이트를 리뉴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채용 컨텐츠입니다. 사실 채용 컨텐츠는 리소스가 참 많이 드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오퍼레이션 하랴 뭐 하라 하다 보면은 뒷전으로 밀리기도 쉽고 그리고 채용 컨텐츠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은데 작게는 링크드인 게시글부터 크게는 어떤 영상 컨텐츠까지. 하지만 링크드인 게시글 같은 경우는 피드가 흘러가 버릴 경우가 많고 채용 사이트에 계속 축적되면서 노출돼야 할 컨텐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겉핥기식보다는 더 잘 만들어야 된다는 좀 강박 같은 게 있었고 그래서 당장 리소스를 여기에만 투자할 수는 없지만 일단 만들어두면 복리가 붙는 효과가 있는 작업을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거는 사실은 수단인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가장 중요한 건 채용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채용이 사실 이미 잘 되고 있다면 제가 앞서 말한 이 세 가지가 안 해도 잘 된다면 얼마든지 뒷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전쟁 같은 스타트업 이 채용 씬에서 이걸 하지 않고는 채용이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마 저도 채용 브랜딩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채용 공고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채용 공고는 쓴다고 표현하지 않고 빚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물론 채용 공고를 처음부터 제가 쓰진 않아요. 저는 꼭 초안은 현업에서 쓰시게끔 하고 저는 그걸 받아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JD 작성에 정말 꽤 많은 시간을 쏟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하고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뽑을 때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엔지니어랑 애널리스트는 뭐가 다르지? 이런 것도 엄청 찾아보고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이유는 이제 채용 공고가 그만큼 너무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의 어떤 출사표이자 첫인상이기 때문에 이 JD 안에 최대한 많은 단서와 셀링 포인트를 담으려고 했고 셀링 포인트를 담기 위해서는 이 포지션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텍스트 형태의 어떤 컨텐츠이기 때문에 정말 다르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필수 요건을 적더라도 필수 요건으로 적느냐, 이런 분은 찾고 있으라고 적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어떤 인상이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JD 전체의 구성과 활용도를 고려해서 JD를 구성을 했는데요. 일례로 이제 많은 이제 채용 홍보 플랫폼에서 이제 광고 배너를 띄우면 그 광고를 클릭했을 때 랜딩 페이지를 정할 URL을 적게끔 하고 있는데 이때 뭔가 특정 직군의 채용을 홍보하고 싶을 때는 특정 직군 JD를 랜딩 시켜 놓는데 이때 JD만 읽고 그냥 이탈해 버리지 않도록 JD가 이 안에서 좀 완결성이 있는 구성을 갖도록 하는 거에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져온 예시는 저희 프로덕트 애널리스트 직군의 JD를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대부분 현재 제품팀의 JD는 이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상단에는 포지션을 요약하면서도 이 포지션을 조금 더 후킹할 수 있는 문장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합류하게 될 팀이 어떤 몇 명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팀인지를 한번 팀 소개하는 어떤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셀링 포인트를 잡아서
다른 회사가 아니라 라포랩스를 합류했을 때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업분들이나 막 찾아서 얻었던 이 커리어에 있는 분들이 어떤 커리어적인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우리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 어필을 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떤 광고의 랜딩 페이지로 썼을 때 그냥 JD만 읽고 이탈하지 않도록 다른 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는 버튼들을 많이 넣어놨고, 또 컨택트 포인트를 남겨놓음으로써 이것만 쭉 읽어도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겠다라는 걸 조금 떠올리실 수 있도록 구성하는 걸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 사이트인데요. 먼저 이제 채용 사이트는 저는 노션이라는 툴로 만들었어요. 노션을 썼던 이유는 노션이 뭔가 코딩 이런 게 필요 없고 채용 담당자가 직접 그냥 편집 가공하는데 굉장히 편한 툴이고, 또 우피라고 하는 이제 툴을 사용을 해서 디자인을 입히기도 쉬워서 이 선택을 했었는데요. 물론 저는 제가 만든 저희 채용 사이트, 채용 페이지에 굉장한 애착이 있어서 제가 농담으로 제가 죽으면 그 페이지 프린팅해서 넣어달라고 하는데, 하지만 너무나 유지보수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리팅의 채용 사이트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채용 사이트를 리뉴얼 했을 때에는 그리팅에 이 기능이 없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일단 저희가 이제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가 저의 옛날 제가 합류했을 당시의 채용 사이트 페이지예요. 물론 이제 딱 봤을 때 좀 나쁘진 않지만 어수선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채용 담당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최선을 다했다지만, 채용 담당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인다면 이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부분이 문제였지? 라고 좀 구체화시켜 보면은, 먼저 공고 리스트의 가독성이 떨어져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포지션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가늠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기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포지션은 마감, 어떤 포지션은 채용 완료, 이런 식으로 좀 통일성이 조금 떨어지기도 했고, 또 일하는 방식을 굉장히 이제 제품팀과 사업팀으로 이렇게 올려뒀었지만 굉장히 직관적이지만 매력적이지는 않은 썸네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사실 유일하게 구성원 오피스 사진이 있는 페이지인데 페이지 자체가 숨어 있어서 알기가 어려웠다라는 점이 제가 느꼈던 페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현재의 채용 사이트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고민했던 것들을 공유를 드리면, 먼저 좀 더 직군별로 공고를 리스팅하고 또 태그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름 그리고 영문 이런 식으로 통일성을 유지하는 걸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좀 한 사람이 오너십을 가짐으로써 좀 일정하게 톤 앤 매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딱 봐도 채용 페이지이기 때문에 합류라는 키워드를 해서 이 카테고리를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채용 공고도 라포랩스로 합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이름으로 리스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화나 이런 측면도 합류 전에 좀 알고 싶다면, 또 팀 구성도 합류 후에 더 상상해보고 싶다면, 이런 것처럼 좀 전반적으로 합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맴돌도록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 캡처 화면엔 담지 못했는데 지원자들은 이 채용 사이트의 내용이 최신 정보인지가 알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서 모든 채용 페이지 하단에 이 업데이트일을 명시함으로써 이게 언제 업데이트된 정보라는 거를 조금 노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업데이트를 관리하는 거 정말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고, 가끔은 업데이트 했는데 그 날짜 업데이트를 안 해놓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이 두 개 이미지 모두 제가 저희 채용 페이지에서 가장 애정을 가지고 만든 페이지인데, 먼저 왼쪽은 저희 라포랩스 제품팀을 소개하는 페이지예요. 사실 이제 이거를 좀 정성들여 적었던 이유는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커머스 플랫폼이라서 굉장히 보편적이지만 요즘 유행했던 NFT, 암호화폐, 메타버스 이런 좀 트렌디한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되고 왜 좋은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제품팀 소개 페이지에서 많이 녹여보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의 이미지는 조금 꼼꼼하게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후반에서도 얘기를 할 거거든요. 요약을 하면 저희 채용 페이지에는 약간 갑툭튀처럼 모든 페이지에 채용 담당자가 인사말을 남겨놓은 것 같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채용 담당자가 약간 옆에서 말을 거는 것처럼 하는 느낌을 주고 싶었고, 실제로 지원자분들 채용 페이지가 너무 친절하고 뭔가 잘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좀 거기 놓여 있어서 지원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점은 손이 많이 가더라도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채용 페이지에 일단은 때려박는다. 그렇게 했을 때 반응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 컨텐츠입니다. 이제 채용 컨텐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소스가 많이 들지만 효과가 있어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요소인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보시는 썸네일의 이미지들이 제가 라포랩스에 합류해서 만들었던 채용 컨텐츠들이에요. 이제 입사하자마자 이제 잡플래닛에 올릴 수 있는 대표 인터뷰, 리크루터 인터뷰를 만들어서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링크드인을 통해서 라포랩스 소식을 꾸준히 올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감사하게도 저희 제품팀 리드 분께서 좀 링크드인 같은 곳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팀을 리딩하고 있는지 적어주시면 그것도 채용 페이지에 업데이트 해놓고, 또 최근에는 이제 2호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 라포랩스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좀 반으로 갈라놓은 이유가 있는데 혹시 어떤 차이점인지 아시겠나요? 이 차이점은 왼쪽은 저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작성했다는 거고, 오른쪽은 외부의 어떤 전문가의 힘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 컨텐츠를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잘 만들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에 그걸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냥 만들어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흥묘백묘가 쥐를 잘 잡기만 하면 된다.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사자성어인데, 저도 굳이 뭐 자체 제작 매주물의 난이도를 이렇게 적어봤을 때는 저렇게 분포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자체 제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냥 전문 인력에게 맡겨보는 것도, 어차피 담당은 또 채용 담당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세 개 순위에는 없던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제 스타트업 공개 채용이라고 하면 대졸 신입 공채가 아니라 경력직 채용을 모아서 광고 효과를 노린다라는 차원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라포랩스에서 저도 공채를 조금 시도해 봤었는데, 혹시 이 다음 이미지 보셨을 때 조금 어떤 느낌이세요? 물론 뭐 라포랩스 보이고 이미지 좀 귀엽고 뭐 어디 뽑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보일 수 있는데, 저 스스로는 물론 이 이미지를 만든 건 저지만 좀 되게 좀 무난하다? 딱히 특별한 포인트가 없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이었는데, 라포랩스가 보상 수준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 채용 공고에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특정 직군의 어떤 보상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그 직군이 아닌 구성원들이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동기부여 떨어지는 사례들을 외부에서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명시할 때 굉장히 극도로 조심스러워하는, 최대한 하지 않는 쪽으로 한다라는 그런 좀 컨센서스가 있었고, 저도 그게 공감이 됐고, 내부적인 요인은 사실 작년 7월은 50명이었고 지금은 120명, 13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스타트업인데 대규모 채용, 전직군 채용 이런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까?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같은 특정 직군을 제외하고는 TO가 사실상 1명에서 2명인데 이걸 대규모 채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 속에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마일드한 무난한 채용 공고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역시 효과가 아주 없진 않았지만 그렇게 그냥 관심을 받기 어려웠다. 그냥 모두가 하는 그런 공채였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실 올해 연초에는 이런 송악체라는 이름의 공채를 했어요.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이 고민을 좀 정면 돌파해보려는 시도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 보상 수준이
높지만 말을 할 수 없는데 높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어떻게 주지? 라고 했을 때 좀 소규모로 뽑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우하겠다라는 내용. 그렇지만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소수정예라는 이름을 썼어요. 근데 소수정예가 너무 조금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 같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소규모로 확실하게 채용하겠다. 또 소규모로 채용하겠다고 한 데가 없어서 약간 불안하긴 했지만, 하지만 우리가 왜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냐면 100명 있는 팀에서 100명 채용 못하니까. 우리는 문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문화 유지하고 싶어서 천천히 뽑을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그냥 정직하게 노출했고, 물론 이직 성수기였던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거기 소확치 라는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확치 되게 신기했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굳이 엄청나게 포장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민,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을 정직하게 표현을 해도 워킹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조금 얻었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고민을 이제 담은 세션의 이름을 유니콘 같은 채용 브랜딩이라고 적었어요. 사실 이 말은 좀 아쉽지만 유니콘 스타트업 같은 채용 브랜딩 어떻게 하지? 이런 맥락은 전혀 아니고요. 채용 브랜딩이라는 게 진짜 환상 속의 동물을 쫓는 것 같다. 나도 너무 어렵고 모두가 채용 브랜딩 하지만 이거를 막 나 이거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을 그런 분을 보긴 너무 어렵다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작년 말까지 채용 브랜딩이 뭐지? 리크루터의 본질은 리크루팅인데 왜 계속 브랜딩 PR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막 이 밤 늦은 시간에 갑자기 막 회사 슬랙에 남기고 막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대채용 브랜딩 시대에 대체 초기 스타트업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도 하면서 한 가지 근데 느꼈던 건 작년 연말보다 올해 조금 연초에 채용 브랜딩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라는 좀 약간 비행기 태워주시는 말씀들을 조금씩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또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었는데 브랜딩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널 브랜딩이라는 책에서 브랜딩은 진정한 경험을 창조하고 소비자와 진실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과 관계의 구축을 통해 형성된다라는 문구였는데요. 이걸 보면 채용 담당자 분들은 이렇게 치환해서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장을 보셨을 때 아마 채용 담당자 분들께서 떠오르는 익숙한 단어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지원자 경험입니다. 브랜딩이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라면 지원자 경험과 꽤 일맥상통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그 지원자 경험을 누가 만들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앞에서 스타트업 채용 담당자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쭉 적어봤을 때 채용 오퍼레이션, 채용 컨텐츠, 채용 프로세스 모두 지원자가 겪게 되는 일이고 이 모든 것을 채용 담당자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채용 담당자가 하는 모든 것이 채용 브랜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기 스타트업은 이런 채용 담당자 개인의 고민과 경험이 채용 브랜딩이 될 수 있는 곳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제가 앞서서 펼쳐놨던 이야기들을 Do things, don't scale로 한번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혹시 이 말이 스타트업 씬에 계신 분들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제 해외 아티클인데 골자는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이제 하는 조언인데 그러니까 확장 가능하지 않은 일을 초반에 해라. 왜냐하면 맥북, 특정 회사를 좀 말해도 되나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맥북을 구매한 모든 고객들에게 자필 편지 못 보낸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고객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한테 할 수 있다. 그러니 고객 감동을 주려면 그렇게 확장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해라. 라는 내용인데요. 저도 라포랩스의 채용 브랜딩을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한 가지씩 살펴보면 일단 채용 브랜딩이라는 말 때문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전문적이고 잘 설계되어 있는 멋진 브랜딩 방법론으로 채용 브랜딩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제가 경험했던 거는 귀납법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다 보니 피드백이 좋았던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채용 브랜딩이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어쩌다가 채용 브랜딩이 된 것 같다라는 깨달음. 두 번째는 채용 담당자의 고민이 채용 브랜딩이 될 수 있는 게 오히려 이 자율적인 스타트업 환경의 장점인 것 같다. 하지만 물론 이제 채용 담당자가 고민하는 것들이 회사와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채용 담당자가 포함해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만나는 사람들이 회사의 핵심 가치, 문화, 일하는 방식과 얼라인 되어 있는지, 그 인상을 잘 주고 있는지도 계속 점검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고민을 하면 좋겠다라는 깨달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채용이라는 게 모두 다 너무 더 잘 아시겠지만 사람을 직접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거는 이 디테일에서 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채용이 정말 오퍼레이션 리소스가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자가 적은 초기 스타트업일 때 더 지원자에게 살뜰하게 신경 써줄 수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물론 언젠가는 오퍼레이션 효율을 고민할 때가 올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조금 느끼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관성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신경 쓰고 싶었던 마음을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가 제가 채용 브랜딩에서 느꼈던 일들이고, 그래서 이제 채용 브랜딩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면 어디에도 없지만 하지만 채용 담당자 분들이 하고 계신 그 고민들, 경험들 모두가 채용 브랜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의 채용 브랜딩은 어쩌면 Do things that don't scale에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읽었던 그래서 인터널 브랜딩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만일 어떤 영업사원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믿음도 없고 신뢰도 없는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신감 있게 팔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있었고, 저도 채용 담당자도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채용 담당자가 내 회사, 우리 포지션, 여기가 좋은 곳이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채용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채용 브랜딩이 잘 되기 위해서는 회사는 채용 담당자가 회사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더 좋은 회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부끄럽지만 라포랩스는 그걸 성공한 회사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의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는 채용 브랜딩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라포랩스 이은빈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해야 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채용 브랜딩에 있어서는 거창하지 않더라도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우리가 하고 있는, 즉 우리 채용 담당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과 노력들이 모두 채용 브랜딩이 된다는 말씀이 아주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마인드셋부터 다시 한번 고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이 채용 담당자가 정말 브랜딩을 잘하기 위해서 각 회사에서도 우리 채용 담당자분들께 많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빈님 발표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마지막 Q&A 시간에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웨비나에서는 실시간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리액션, 응원 또는 여러 가지 메시지,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과 또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저희 치킨 기프티콘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연사님의 발표를 들어볼 건데요. 네, 여기는 벌써 회사의 이름부터 브랜딩이 되는 것 같아요. 111%. 네, 저희 게임사 111%인데요. 저희 김연경님께서 채용 브랜딩 실험을 주제로 발표를 바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1%에서 채용 업무를 하고 있는 김연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로 발표를 진행을 해야 할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채용 브랜딩 실험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의 가설을 통해서 111%가 어떻게 채용 브랜딩 하고 있는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111%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11%는 2015년 처음 1인 개발자로 시작한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데요. 현재까지 약 150개 정도의 게임을 출시를 했고, 그 중에서 랜덤 다이스라는 게임을 통해서 게임 시장에 또 한 번의 이례적인 사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11%는 2년 동안 자회사 포함해서 30명에서 200명까지 6배 이상의 인원으로 성장을 했고, 그 중에서도 개발자는 15명에서 90명 이상으로 증가해서 더욱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년 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채용 활동을 하고 이런 성과에 대해서 내부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은 111%만의 아이덴티티를 효과적으로 브랜딩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었던 노하우를 오늘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얼라이먼트, 커뮤니케이션, 익스피어런스 이 세 가지가 저희 팀에서 생각하고 있는 채용 브랜딩의 범위인데요.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키 메시지를 선정을 하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그렇게 입사한 팀원이 기대했었던 업무적, 문화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인데요. 네, 채용 브랜딩 실험이 타이틀인 만큼 저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했던 것들 중에서도 오늘은 어디서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관련 실험들 중심으로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111%는 게임을 빠르게 출시하고 유저들에게 핵심 재미를 검증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브랜딩 활동도 빠르게 시도해보고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키 메시지를 선정을 했는데요. 100명에게 우리 회사의 장점을 전달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한 명이 필요로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어려운 과정이지만 CTO, CEO와 엄청 많은 소통을 해야 하고 우리 회사에 적합한 라이피플과 그들에게 전달할 키 메시지를 설정하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키 메시지를 선정한 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 다양한 실험을 하고 가설을 검증하고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완성형은 아니지만 처음 채용 광고를 도입하는 회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가설입니다. 최고 연봉 몇 % 인상 등의 문구에 유입률, 지원율이 높을 것이다. 다들 당연히 보상 관련 문구다 보니까 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동일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자플랫폼을 통해서 광고도 진행을 했었는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테스트한 사례입니다. 광고 최적화를 위해서 20개 이상의 소재로 광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연봉 30% 인상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광고 소재입니다. 이 광고의 CTR, 클릭률은 어땠을까요? 노출량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3%의 클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플랫폼에서 진행하는 광고의 CTR이 평균적으로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비해서 높은 CTR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 광고들보다 더 높은 수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개의 소재인데요. 저희 회사의 조직 문화를 제3자가 전달하는 컨텐츠형 광고입니다. 이 광고들은 평균적으로 8에서 9% 정도의 CTR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 문구가 들어간 광고 데이터도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보상보다는 회사의 개발 문화와 조직 문화 컨텐츠형 광고 유입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여기서 알 수 있었던 레슨런은 보상도 좋지만 회사의 개발 문화에 대한 정보 전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이런 검증을 통해서 111%는 특정 니즈가 있을 때가 아니라면 보상 관련 문구보다는 회사의 조직 문화와 개발 문화를 전달하는 광고 콘텐츠를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가설입니다. 회사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무래도 회사의 단점을 숨기는 것이 지원자분들에게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회사는 하루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가설을 검증을 할 때 활용을 했었던 방법은 조직 문화와 개발 문화에 대해서 솔직하게 담은 내용을 후보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지원율과 그리고 지원 경험 리서치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로는 저희 회사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받아보신 메일이실 거예요. 네, 회사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장문의 편지를 인터뷰 안내 메일과 함께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부담스럽다면 인터뷰를 취소해도 된다는 문구까지 있기 때문에 후보자님들이 경고장 같다고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인터뷰는 회사가 후보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에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11%의 솔직한 모습을 먼저 전달하고 저희의 문화와 일하는 방식이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편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메일을 받아보시고 사전에 저희 회사의 컬처핏과 상호 간에 맞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피드백도 있었고 컬처핏이 맞지 않는다 판단되신다면서 인터뷰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편지는 지원 과정에서 안 좋은 영향을 주었을까요? 네, 아닙니다. 오히려 지원 경험 설문에서 긍정 문항이 이전보다 30% 증가했고 해당 메일로 문화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네, 이 편지의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111% 블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작년에 원티드와 협업을 해서 111%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작고 빠르게 게임을 만드는 팀이기 때문에 다른 게임사랑 개발 방식이 많이 다를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채용 설명회 중간중간에서도 실시간 댓글창으로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랑 매우 다르다, 그리고 기대했었던 팀 업무와 다르다라는 반응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저희가 최대한 솔직하게 전달을 하려고 했었던 것은 이런 저희의 팀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실제 저희가 원하는 인재였고 그리고 이런 문화를 알고 입사해야지만 리텐션까지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볼 때 이 채용 설명회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90% 이상이었고 저희가 이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얻었던 레슨러는 꼭 장점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111%의 문화와 딱 맞는 지원자분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어링 매니저들에게 더 핏한 지원자가 많아졌다라는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설입니다. 개발자는 간편한 지원을 선호한다. 최근에 채용 전쟁이라는 말이 생긴 것만큼 개발자분들 모셔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개발자들에게 정해진 양식으로 지원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유 양식으로 간편한 지원을 제공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간편 지원의 시초인 토스부터 최근에는 기본이 된 만큼 현재 많은 회사에서 간편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편 지원은 지원 경험 개선 쪽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원자분들을 모객을 할 때 간편 지원 채용인 걸 강조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그리고 광고를 하면서 더 높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ATS가 있었는데 작년에 슈퍼페스트라는 타이틀로 간편 지원을 통한 이벤트를 시도를 했었고 간편 지원과 동시에 이벤트 한정 보상 제도가 있었던 영향도 있었겠지만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250명이 넘는 개발자분들이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11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또한 이전에 사용하던 ATS도 잘 활용을 해왔지만 최종 제출 전에 중도 이탈하는 지원자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해에 ATS로 새롭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입사 지원서 첨부로 지원이 가능한 두들린의 그리팅을 도입을 했었고 이전보다는 간편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전에 비해서 지원서 작성 페이지에서 이탈률이 50%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레슨러는 네, 맞습니다. 후보자분들은 회사 지원 양식품에 맞추어서 이력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력서를 첨부하는 간편한 지원을 선호합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스크리닝을 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을 수도 있으신데 지원자 수 측면에서는 간편한 지원이 더 높은 효익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실험을 했었던 것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를 뽑을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할지의 얼라이먼트가 정확하게 나와야 하고 이제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지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선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외부 브랜딩과 내부 경험을 일치시키는 것 전체가 중요합니다. 얼라이먼트, 커뮤니케이션, 익스피어런스 이 세 가지 모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효과적인 채용 브랜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리텐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의 경험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었던 것은 우리만의 메시지를 정했다면 장시간 고민하시기보다는 빠르게 실행하고 테스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유드린 실험들은 111%의 사례이고 저희도 앞으로 할 것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요. 만약 채용 브랜딩을 어떻게 시작할지조차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꼭 엄청난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채용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원자들을 만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채용 브랜딩을 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회사와 그리고 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원하는 인재들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걸 원하지 않을까? 이런 장시간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가설과 검증할 데이터 같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설정을 해보시고 실험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부딪혔을 때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들이 어떤 것에 반응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의 경험이 여러분의 채용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의 발표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11%의 김연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경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급격하게 성장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영입할 라이피플을 잘 정의하고 또 그들을 위한 키 메시지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다양한 실험들을 시도한 사례들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개발자 채용을 위해서 개발자들의 니즈를 고려해서 채용 시의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설계하신 점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다양한 가설과 실험들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것 같고요. 거기서 얻은 레슨들을 가지고 그 브랜딩을 점점 디벨롭해 나가시는 111%였습니다. 현경님 발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있을 Q&A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Q&A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저희 영상 하나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 후에 바로 이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팅 기능 소개해드린 영상 잘 보셨나요? 그리팅에는 이번 웨비나 주제인 채용 브랜딩에 도움이 될 만한 채용 사이트 제작 기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동영상, 배너 등등 블로그처럼 아주 자유롭게 추가하고 꾸밀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그리팅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설명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처음 그리팅을 도입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팅에 접속하신 후에 추천인 키워드란에 그리팅 웨비나를 입력해 주시면 그리팅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 40만 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팅 웨비나 단어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팅 웨비나를 시청하고 계신 신규 고객분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이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타트업 채용 브랜딩으로의 여정 웨비나 마지막 Q&A 시간입니다. Q&A에서는 사전 신청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신 질문부터 답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팅 웨비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질문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오늘 저희 웨비나는 채용 브랜딩을 주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채용 브랜딩과 관련된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주제의 웨비나들을 계속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전 질문 몇 가지 먼저 많이 질문해 주신 그 질문들을 뽑아서 두 연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채용 브랜딩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기왕 하는 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고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이거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현경님께서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발표 때 이제 얼라이먼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익스피어런스 세 가지의 요소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얼라이먼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메시지를 정할지, 우리 회사에 어떤 인재가 적합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사실 커뮤니케이션과 익스피어런스 관점에서 좀 효과적으로 활동을 해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리 회사의 라이피플과 그들에게 전달할 키 메시지를 선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말 그 메시지를 잘 정하고 어떻게 보여줄 건지를 고민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채용 브랜딩을 시작하고 싶은데 첫 번째 시작을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은비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게 사전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제가 했던 세미나 세션의 내용에 담았던 것처럼 채용 브랜딩을 뭔가 거창한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은 뭐부터 해야 되지? 라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일단 지원자가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그 스텝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첫 번째가 저는 채용 공고를 리뉴얼하고 더 많은 셀링 포인트를 정직하게 잘 담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채용 브랜딩의 시작은 공고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발표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또 다른 사전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두 분께 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채용 브랜딩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또는 효율적인 채용 브랜딩은 무엇이었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현경님부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브랜딩 활동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제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밖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블로그 같은 활동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후보자분들은 내부 사정을 알고 싶어하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과 비용에 좀 구애 없이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는 브랜딩 활동이고 실제로 그런 내부 사정들을 알고 기대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좀 리텐션까지 이어갈 수 있는 채용 브랜딩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라포랩스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걸 조금 나누어서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느꼈던 건 드는 리소스 대비해서 가장 많은 반응이 있었다고 느꼈던 거는 직무 인터뷰 컨텐츠였습니다. 앞서 현경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니즈가 가장 현재 크지 않나라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채용 사이트에 PO, 프로덕트 디자이너 직무 인터뷰를 올리고 나서 그 직무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왔었고요. 가장 효과적인 채용 브랜딩은 저는 채용 사이트를 리뉴얼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쓰는 거기도 하고 한 리뉴얼 하는 데는 한 달 걸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잘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두면 잘 쓸 수 있는 효과적인 채용 브랜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내부의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들려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내부에 이제 직무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직무 인터뷰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만약에 퇴사를 하셨다. 그러면 또 새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어떤 분들을 선정해야 될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은비님 추가 답변으로 네, 보통 직무 인터뷰 선정할 때 네, 어떤 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셨는지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채용 수요가 많은 포지션에 직무 인터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두 번째로는 저희 비즈니스의 특성을, 아니, 저희 제품팀과 저희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선정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PO 직군 분들이 좀 더 많은 오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그런 PO 인터뷰를 선정을 했고, 또 4050 분들을 위한 프로덕트를 만드는 팀이기 때문에 UX가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덕트 디자이너 분의 인터뷰를 릴리즈했었어요. 네,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채용 브랜딩을 다양한 실험을 하시고 나서 그 실험 전후에 어떻게 결과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채용 브랜딩을 한다면 그 계획은 어떤지, 네, 이 부분은 제가 현경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것처럼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원수부터 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1일 홈페이지 유입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숫자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채용 브랜딩 하면서 드렸던 키 메시지들을 알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네, 이제 조직 문화적으로 이해도를 가지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하이어링 매니저 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온보딩까지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리텐션도 더 높아졌었고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채용 브랜딩 활동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에 집중을 조금 많이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원자 친화적인 프로세스와 경험 쪽의 익스피리언스 관점을 앞으로는 좀 고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실험들을 하시다 보니까 매번 컨텐츠는 많이 바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루하지 않은 브랜딩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전 질문은 사실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아서 꼭 답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채용 브랜딩이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의사결정권자가 계시다면 이분을 도대체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라는 네, 깊은 고민이 느껴져서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은비님께 좀 답변을 네,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네. 의사결정권자가 분께서 채용 브랜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실 때, 저는 사실 채용 브랜딩은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채용이 잘 되고 있다면 채용 브랜딩이 필요가 없다고 느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채용이 잘 되고 있다면 채용 브랜딩이 필요 없다고 느끼시는 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가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채용이 어려워지고 있고 조금 힘겨워지고 있는데도 채용 브랜딩이 필요 없다고 느끼신다면, 저는 일단 뭔가 의사결정권자의 결제가 필요한 거는 약간 비용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 선의 어떤 일들을 해보면서 효과를 보고 이런 효과가 있으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채용 담당자분께서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네, 열심히 또 진정성 있게 하신다면 언젠가 그 의사결정권자께서도 좀 알아주시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이제 사전 질문인데요. 요거는 두 분께 각각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라포랩스 은비님께 SNS와 노션, 네,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그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 그 노하우가 있다면, 네,
말씀해 주시죠. 노하우. 일단 노션은 드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SNS라고 하시면 아마 링크드인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SNS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인스타나 뭐 트위터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고 오직 링크드인만 약간의 직업정신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직업정신 한다고 말을 했지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링크드인을 하는 걸 너무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출퇴근길에 그냥 우리 회사 얘기 올리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 또 무조건 잘 보여야지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야지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링크드인 쓰듯이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경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111%도 다양한 실험들을 해보셨을 텐데, 이제 보통 시도하신 채용 광고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 광고에 들어간 비용은 어느 정도 쓰셨는지, 네, 조금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네,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광고 비용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벤트를 진행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광고 비용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도 초반에 여러 플랫폼들을 통해서 채용 광고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플랫폼에 따라서 이제 유입률이 많은지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하면은 어디서 효율이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현재 같은 경우는 그런 이벤트 타겟이나 맞춰서 플랫폼을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서는 상시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뭐 저희 회사의 조직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가장 좀 후보자분들에게 요즘에 뭐 SNS 많이 하시니까 좀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는 계속 인스타그램에서도 광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데이터들은 계속 쌓아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전 질문은 한 이 정도 답변을 좀 드리고요.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남겨주신 댓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최대한 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저도 드리고 싶었어요. 채용 브랜딩에 대한 영감, 네, 다른 레퍼런스 참고도 많이 하실 거고, 아까 JD도 다른 데 많이 참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영감들은 보통 어디서 얻으시는지, 네, 이번에는 은비님부터 한번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영감을 어디서 얻는지 약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포지션을 일단 타사의 비슷한 JD를 많이 찾아보고요. 저희에겐 좋은 벤치마킹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해외 사례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해외 사례도 많이 보고 그리고 저는 그 직무를 소개한 아티클을 되게 많이 읽어요.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프로덕트 애널리스트 직군을 뽑아야 된다면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다르지? 그것들 많이 찾아보고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이 포지션에서 이런 갈등을 느끼시는구나라는 캐치해서 그거를 JD에 많이 담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JD 자체가 아니라 직무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현경님은 어디서 주로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시나요? 오프보딩 말씀. 채용 브랜딩에 대한 영감. 채용 브랜딩에 대해서 네네. 영감을 하신다고 하면 일단은 아까 전에 JD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좀 다른 회사의 채용 공고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다양하게 참고를 하고 있고 일단 채용 광고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타겟팅을 당하면 저한테도 뜨는 광고들이 있어서 좀 그런 채용 광고나 이런 레퍼런스 같은 걸 상시적으로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채용 브랜딩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JD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좀 아무래도 채용 공고부터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JD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서 많이 참고하시는지, 또는 이제 JD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이 JD 작성하는 거 진짜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복잡해지면 오히려 지원자분들이 더 어려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했는데 JD가 복잡하다 또는 디테일하다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복잡해 보이지 않지만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경험담을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네, 은비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주신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약간 JD를 약간 구구절절하게 쓰는 타입이고, 가독성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라포랩스가 어떤 팀이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지 많이 노출되어 있지가 않아서 지금은 정보를 많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대신에 너무 많지 않도록 예를 노션에 토글 글 기능에서 클릭해야 보이는 약간 이런 좀 세세하게 너무 길어 보이지 않도록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를 조금 넣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현경님은 JD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JD 작성은 정말 끝이 없는 영역인 정답이 없고 끝이 없는 영역인 것 같고요. 일단은 처음에 JD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처음에 그 JD로 공고를 올렸을 때 들어오는 지원서가 피드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지원서들을 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고 하이어링 매니저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강조를 할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JD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정하고, 시도해보고, 또 피드백 들어보고, 그렇게 계속 바꿔나가서 점점 더 우리 회사에 잘 맞는 JD를 작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 두 분께 각각 드렸던 질문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이제 채용 브랜딩 과정에서 은비님께 좀 질문이 들어왔어요. 사진이나 디자인 같은 시각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내부에서 그런 사진 잘 찍는 그런 능력자 또는 디자인 능력자, 이런 디자인 분들에게 어떻게 협조를 구하시고 또 그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뭐 어떤 보상들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만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은비님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이런 거 한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채용 브랜딩에서 일단 전 직장에서 채용 공고 이미지를 만들 때 외주 분께 맡겨서 공고를 받았었어요, 이미지를. 그래서 그분께서 너무 작업을 잘 해주셔서 지금도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사진 찍는 거가 취미이신 분들이 내부에 계셔서 찍는다고 하면은 카메라도 빌려주시고, 뭐 사진도 찍어주시고, 또 뭔가 공채 이미지도 이제 내부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들도 생겼고, 해서 어떻게 협업했는지 저희 내부 분들이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채용이 필요하다? 좋은 사진 올리는 거? 약간 취미이신 분들이 계셔서 도움받고, 또 외부 디자이너 분도 되게 잘 해주세요. 피드백 빠르시고 그냥 그런 분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분들을 채용하셔가지고 굉장히 이런 협업도 원만하게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요. 중간에 좀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111%의 질문이었는데, 게임회사 다녔던 분들은 좀 게임사 직원분들이 다소 특이하다고 느끼셨다. 좀 각자의 그런 색깔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색깔에 따라서 채용 방법을 어떻게 다르게 가져가셨는지, 다른 업계 대비해서 게임사만의 뭔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는 지금 게임 회사만 4년째 근무를 하고 있어요. 게임 업계 말고 다른 회사를 다녀본 적은 없어서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특이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도 조금 궁금한데요. 일단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어서 좀 업무적으로 게임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직 문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는지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핵심 EVP를 실패를 용인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드랍이 되면 좀 고용 불안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저희 회사만의 특징은 이제 실패를 장려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실패를 하고 이제 거기서 실패를 해도 또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실패를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이어야 조금 저희 회사에 잘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스타트업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네, 적합한 인재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111%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실험과 그 실험들을 통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럼 데이터 확보 덕분에 인원이나 회사의 성장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좀 잘 확보하고 또 잘 분석해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뽑아내셨는지, 이런 거 혹시 배우신 거 있는지, 배우신 적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물어보셨거든요. 뭐, 따로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도 매번 실험을 진행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 진행을 하기 전에, 이제 저희끼리 설정하는 목표치랑 이제 뭐 기대치, 뭐 수치 같은 거를 사전에 정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프로젝트 중도에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하이어링 매니저 분들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함께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간편 지원을 진행을 할 때 좀 컬처핏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간편한 지원으로 지원서를 받지만 인터뷰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을 구조화나 이런 약간 컬처핏 인터뷰 기준을 수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잘 검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JD만 잘 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터뷰까지 네, 잘 챙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111%에 좀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아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상시 광고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 광고 소재는 어느 주기로 교체를 좀 하시는지, 네,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광고 소재 교체 기준도 사실 정해 놓은 건 없어요. 저희가 처음에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너무 많은 광고를 한 번에 돌리지는 않고, 이제 두세 개 정도의 소재로 광고를 이제 노출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은 어떤 광고 소재가 더 높은 효율을 가지고 오는지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잘 나오는 광고는 계속 가져가고 좀 수치가 낮다 싶은 광고 소재들은 계속 새로운 소재로 교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JD랑 인터뷰 과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불합격자 오프보딩도 좀 신경을 쓴다. 네, 아마 라포랩스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실 합격자 분들에게 그분이 입사하시기까지 챙기는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불합격자한테까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사실 불합격자는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좀 신경을 쓰셔서 오프보딩을 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막 엄청 특별한 걸 하지는 않고요. 그분들께 발표 안내를 드릴 때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런 점에 좋은 인상 받았지만 이런 상황이라서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되게 진솔하게 설명드리는 편이에요. 그 수단은 뭐 메일이든 문자든, 네, 사람이 딱 보면은 이건 나한테 주는 메일이구나, 나한테 하는 거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 쓰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약간 커넥션을 유지하면서 뭐 안부를 주고받거나 먼저 연락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때 라포랩스 안 됐지만 여기에 이직하게 됐다 이런 연락도 주시기도 하면서 조금 더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꼭 불합격자 오프보딩에 표현을 했지만 불합격자니까 더 신경 써야지가 아니라 저희 회사에 지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그냥 아쉽게 되었지만 그래도 잘 바이바이 하고 싶다, 다 잘 배웅하고 싶다에 가까운 감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네, 채용은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좀 진정성 있게 또 불합격자에게도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또 반대로 고맙다는 회신을 받았을 때 정말 좀 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맛에 오프보딩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이제 오프보딩 말고 지원자분들이 합격을 한 다음에 이제 실제 입사하기까지 그런 오퍼레터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라포랩스에서는 오퍼레터를 어떤 식으로, 왠지 JD도 되게 자세하게 잘 쓰시기 때문에 오퍼레터도 뭔가 특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라포랩스 오퍼레터는 어떤 식으로 쓰고 계신가요? 오퍼레터는 구구절절합니다. 항상 저는 설명을 많이 하고요. 네. 먼저 인사말, 뭐 내용, 그런 것들, 뭐 설명 이런 것들을 꽤 장문으로 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설명을 되게 많이 합니다. 언제나. 네. 저 혼자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런 설명들을 보고 또, 아, 이 회사를 가야겠다. 이 회사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이거는 브랜딩일 수도 있고, 채용 과정의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통 질문이었습니다. 구직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원론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현경님,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네, 발표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건데 이제 저희 회사에 적합한 인재들이 어떤 인재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이제 거기에 맞는 키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광고 소재 가설, 첫 번째 가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구직자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최근에 이제 뭐 보상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조직 문화나 그리고 이제 회사의 개발 문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블로그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라고 이제 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회사 블로그에 올라온 글들을 가장 먼저 보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부에 있는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표현을 해보는 게 이제 상호간에 좀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사로잡을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블로그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어떤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일단 저희 회사의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무 인터뷰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직무 같은 경우도 새로운 직무들 저희 회사에 있는 모든 직무 인터뷰를 아직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직무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저희도 내부에 있는 구성원분들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이제 저희 회사에 좀 매력적인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함께 질문도 선정을 해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뭐 내부적인 개발, 뭐 디벨로퍼 릴레이션십 같은 것들을 위해서 내부적인 개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좀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기술 블로그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와, 광고뿐만 아니고 블로그까지 하려면 진짜 바쁘게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라포랩스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15분 전화 커피챗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정말 전화를 일일이 다 받으시는지 이런 것도 궁금했고, 네. 어떤가요? 좀 후기가 궁금합니다. 네, 콜챗이 꽤 들어오고요. 물론 잘 들어오는 시기와 약간 조용한 시기가 있지만 그래도 꽤 쉽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었고 문의를 꽤 주시고 이제 원래는 콜챗과 커피챗을 골라서 신청하실 수 있게끔 했었어요. 근데 커피챗을 하면은 보통 30분, 1시간이니까 이게 약간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콜챗만 하고 있고 전화 문의 주시면은 그거 보고 대부분의 경우 다 연락을 드리고요. 한 가지 연락드리지 못했던 사례가 지금이 떠오르는데 이유는 이분께서 연락처를 이렇게 별표를 쳐서 연락처를 신청해 주신 거예요. 연락드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신청을 드렸지만 그래서 결국엔 연락을 드리지 못했고 대부분의 경우는 다 전화 드려서 이야기 나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11%는 채용 브랜딩에 대해서 내외부 피드백을 계속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원자들로부터의 피드백도 있으셨겠지만 내부의 그런 구성원들로부터의 피드백은 특히 어떻게 받으셨는지 네, 좀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내부에서의 피드백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제 저는 이제 계속 내부 구성원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하지만 좀 인터뷰라는 목적으로 일정을 잡고 진짜 인터뷰를 진행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사실 뭐 시기마다 우리 그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우리 회사만의 장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키 메시지 같은 경우도 선정을 했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매우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바뀔지 사실 예측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그런 내부 구성원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피드백은 계속 되는 좀 소통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JD 얘기가 아까 있었어요, 은비님. 채용 공고가 너무 복잡해졌을 때, 아까 좀 살짝 들어갔던 질문이긴 한데요. 혹시 지원자들로부터 이렇게 느끼는 단점이나 부작용 같은 건 없으셨는지 그런 부분 없으셨을까요? 사실 단점이나 부작용이라고 느끼셔도 저한테 보통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지만 제가 채용 담당자분 이제 인터뷰어로서 봤을 때에 저희 채용 공고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 여쭤봤을 때 가독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정도의 복잡성은 아직까진 괜찮은 수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간단한 JD보다는 그냥 조금 더 자세한 JD가 더 지원자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통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채용 담당자로서 채용 브랜딩을 하면서 당연히 쉽지는 않았을 과정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발표 주신 내용만 보더라도 와, 진짜 고민 많으셨구나, 진짜 고생하셨구나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나 에피소드, 네, 아마도 이 내용은 채용 담당자 분들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고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힘들었던 경험 또는 에피소드, 현경님부터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저는 가장 처음 시작할 때였었던 것 같아요. 채용 브랜딩의 범위에 대해서 이게 어디까지인지를 몰랐었던 게 조금 헤맸었던 과정이었었던 것 같고, 처음에 저도 채용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좀 단순하게 마케팅, 홍보 약간 이런 활동들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저희 회사의 프로세스 개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좀 채용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과 후보자가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기까지 아는 그 과정이 모두 다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은비님은 뭐가 제일 힘들으셨어요? 현경님 말씀에 완벽히 동의하고 그래서 조금 더 지역적인 차원에서 정말 힘들었을 때 떠올려 보면 기본적으로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의 어떤 에너지나 시간은 한정되어 있을 때였던 것 같고요. 가장 힘들었을 때 저는 채용 사이트를 리뉴얼하는 그 작업을 하는 한 달이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피땀 눈물로 만들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션으로 만든 네. 채용 사이트. 네. 저도 한번 노션으로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바로 접었습니다. 저희 그리팅에서 채용 사이트 기능을 내주셔서 정말 편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제 같은 업무를 하는 채용 담당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좀 따뜻한 조언이나 응원, 이렇게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라거나 이런 부분들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하셨는데 간단한 후기 마무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비님부터 부탁드릴게요. 같은 업무를 하는 분들께 드리는 응원의 말씀. 맞아요. 저 하시는 고민들을 다른 사람들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채용 씬이 너무 경쟁적이어서 되게 힘들고, 사실 채용이라는 일이 되게 일희일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명의 이탈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 명이 들어오시면 너무 뛸 듯이 기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어떤 마음의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는 것, 그것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채용 담당자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은데 그런 교류들도 되게 반가운 일인 것 같다. 많은 이야기 나누고 같이 성장하면 두루두루 이 생태계가 더 좋아지고 더 고도화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오늘의 후기는 사실 그리팅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오퍼레이션을 감당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리팅 측에서 이렇게 연사로, 그것도 첫 번째로 섭외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약간 몸둘 바를 몰라 했었고,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제 라포랩스에서의 10개월을 돌이켜볼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경님께서 일단
저도 이제 같은 채용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요즘에 채용 시장이 너무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좀 채용 전쟁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릴 정도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전에도 뭐 발표도 저희가 실험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실험을 해가면서 이제 자기만의 회사에 대한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게 저는 현재로서는 되게 재미있는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되게 그게 우리 회사만의 채용 브랜딩을 조금 더 그 채용 브랜딩 완성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실험을 해서 약간 그 실패를 하는 게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직접 부딪혀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내부 직원들, 내부랑 외부가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좀 테스트 사이클이 잡히기 전까지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직접 부딪혀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사실 오늘 그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는 건 제가 처음이라서 너무 많이 떨었었는데 잘 전달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뭐 더 다른 내용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웨비나 Q&A 시간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야심차게 라이브 실시간 방송으로 준비를 하느라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셨더라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모두들 긴 시간 동안 저희 그리팅 웨비나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 이벤트 등으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기 시간 이벤트와 댓글 이벤트에 대해서는 당첨자분들을 저희 채팅창에 안내 드렸으니까요. 거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작성하실 폼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꼭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경품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이벤트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 대한 후기를 작성해주시는 이벤트인데요. 웨비나는 어땠는지 또 채용 브랜딩에 대한 의견들은 어떠셨는지 자유롭게 남겨주실 폼을 주소를 알려드렸으니까요. 채팅창에서 확인하시고 거기에 참여해주시면 마찬가지로 추첨을 통해서 영화 관람권을 한 분당 2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첫 번째 그리팅 웨비나 스타트업 채용 브랜딩으로의 여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